위한 관상 상담을 합니다. 얼굴 없는 관상 카페 시즌 2. 얼굴 없는 관상 카페 시즌 2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조아입니다. 김쌤일걸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미쳤어. 저번 회차 때는 이제 결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큰, 가능성이 큰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동거가 필요 없는 네. 다이렉트 결혼형. 그런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 좋겠다. 공부가 생략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분들이셨는데 급한 마음에. 맞습니다. 근데 오늘 모실 게스트 내담자분은 조금은 특이한 방송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특집 방송이죠? 특집 방송, 특집 네. 방송. 사실 섭외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이별 특집이라니. 네. 그렇군요. 근데 동의하시나요, 내담자분? 네. 저도 갑자기 이별 특집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니까 이별 특집이 됐네요. 재밌네요. 안 되는데. 그게, 슬픈데요. 재밌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별 승화하는 마음으로. 내담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시게 된 이유와 뭐 어떤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왔다며? 이유라고 아니에요. 하면, 쓸모있는 연구소에, 짠이랑 조아님 말고 한 분 더 계시죠? 뭐 어떻게 부르면 되죠, 그분은? 난닝겐이요. 난닝겐. 난닝겐. 그 난닝겐이 뭐 저를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닝겐. 난닝겐이 섭외했어. 걔가 그런 일도 해? 제가 시켰어요. 네, 아. 갑자기 술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상을 좀 맹신하는 편이라서 저도 그래요. 약간 생긴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관상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맹신을 해요. 그때 한 번 봤을 때 임팩트가 컸던 거죠. 아. 라디오 금잔치. 그랬어요? 네. 사주도 잘 믿으시죠? 사주는 조금 덜 믿는 편인데 확실히 생긴 거는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담자분의 첫 관상가? 세상에 저번에 항상 맞아요. 없다. 뜨거운 차로 맞아볼래? 그거 싫었어요. 이거를 끓이자. 네, 평소로는 동거에 대한 저번 잠깐 저희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는 게 그 애인이랑 동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애인이 아니어도 동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말하는 건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 그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더 좋죠. 이제 동성끼리 하는 것도? 네,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룸메이트끼리의 동거도 상관없고 이성과의 동거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성애자긴 한데 그 동거를 애인이랑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은. 왜냐면 저는 좀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저 혼자 살고 싶은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랑 쉐어의 개념으로 쉐어하우스에서는 좀 살고 싶은 그런 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이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요. 네.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를 버리는 거나 뭐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잘 조율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자기 방 가지고 방은 여러 개를 해서 자기 방은 가지고 약간 거실만 쉐어를 하는 개념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저번에 방송에 나와주셨던 매군이 이제 생활 공동체에서 이제 연인이 되고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대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한번 방송 들어보시면.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다 들어봤어요. 애청자입니다, 저. 감사합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주거 공동체를 하셔도 어디를 생활- 가서 성격이 좋다는. 저는 이제 겪어보면은 되게 아,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렇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물상 바로 알아볼까요? 물형이야. 물형. 자꾸 물상이라고 그러더라. 물형은 알아볼까요? 물형이야. 물형. 물형. 형태 맞나? 형태 형태 맞나? 모르겠다. 물형. 아 거기다 물상이라고 적어놨니? 네. 역시 대본에 충실한 짠이네. 근데 저번 방송도 계속 물상한테 그게 그러게요. 뭘까? 우리는 고등학교 물상을 배웠거든. 그래서, 아, 과학실에서. 네. 어우, 나이가 좀 있나 봐. 아니에요. 안다. 저 젊어요, 되게. 예.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어린데 올해 저 25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생각보다는 나이가 더 많나요? 아니, 적은 건가? 좋은 의미로 해결하고 네. 물형이 지금 보면 25이면은 미만인데 일단은 눈이 부엉이 종류 이쪽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이라고 범령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네. 팔자주름하고 눈하고 눈썹하고 입까지 포함을 하면 입이 좀 작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좀 날카로운 느낌 들죠. 네. 지금 저걸 부리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부엉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죠. 좀 무서운 게 다 모여있네, 생각보다. 부엉이가 좋아요. 좀 네. 약간 매서운 동물들이. 밤의 포식자. 좋다. 네. 밤에 일 많이 두더지군은 소환을 해야 되는데. 덜덜. 저 약간 두더지군 잡아먹- 빼고는 다 누군지 알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이더라고요. 두더지군이 없지 않나? 지금? 없습니다. 없지? 네. 이거 먹이로 던지주면 안 되나? 와우. 이렇게 성사되는 건가? 아, 좋습니다. 나 그런 존재였나? 두더지가 어떻게 생겼더라 근데 가가. 두더지 같이 생겼습니다. 네, 장비의 눈썹을 가지고. 아 네. 맞다. 아라봉자 스타일에. 네. 아 맞다. 인물은 괜찮아요. 성격 모르겠고 주선 특집이 되고 국내 특집이 되고 괜찮다. 왜냐면 여기가 이거든. 거 거기도 좀 곤조가 좀 심한데 맞아, 전 다 이게 먹어야 돼요. 이기기 때문에 그렇네. 그때 부엉이 언급했다. 진짜요? 네, 부엉이 언급하셨어요. 하면서 잡아먹힐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었네 부엉이가. 네, 요즘에 예전에 한창 인기 있었던 부엉이 캐릭터 있잖아요. 네. 오, 매우 닮은 것 같습니다. 부엉이 뭐지? 캐릭터. 그 부엉이 정말 그 알것 열쇠고리 같은데. 같은 것들 막 아. 팔고 엄청 인기 많았던 게 있는데. 도자기로 많이 만든. 네네네. 아, 귀엽다. 사람은 아니네 일단. 그렇구나. 인기 있는. 네. 부엉이는 어떤가요, 선생님? 부엉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즌 1을 할 때요 2회차를 녹음을 했는데 그때 지웠어요 제가. 왜냐면 내담자고 대파 싸워가지고 그때 그분이 부엉이상이었어요.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지 당연히. 여자분. 근데 그분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시간대가 정확하다.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그 시간대가 이제 무너지면 되게 힘들어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할 때와 쉴 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구분이 안 되면은 폭주하는 스타일. 폭주. 부엉이가 낮에 눈 뜨고 있으면 미쳐버리죠. 쉬지 못하니까. 그럼 밤에 제대로 된 사냥을 못 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행성이 아무래도 좀 야행성이 가능성이 좀 높고 맞아요. 밤에 영감을 많이 받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분야 밤의 제왕이잖아요. 부엉이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강하고 그 최소한 내가 포식자는 돼야 되니까 내가 전문가 네. 돼야 되고 남보다 내가 좀 뛰어나야 되는 자기 분야에서는 그런 성향이 강한 물형이죠. 부엉이상이. 그러니까 좋죠. 뭐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뭐 그게 지금은 또 시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쩔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아기 부엉이니까 아직 다 큰 게 아니니까. 너무 한- 어울린다. 3회? 아기 부엉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런 걸로 하고 한 32세 정도는 넘어가면 이제 완숙해질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모든 종류의 기술이랄까 자기 분야랄까에서 자리를 잡겠죠. 사냥 기술이 완벽해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엉이의 핵심은 눈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사냥하잖아요. 밤에 눈으로 투시경처럼. 근데 사람이 이제 얼굴 관상학적으로 32세가 되면 눈에 들어와요. 30세, 31세, 32세, 34세까지 30대 초반이 눈 주위에 몰려 있어요. 나이대가. 그러니까 부엉이 상들한테는 그 나이대가 피크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미 능숙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러나가듯이 선생님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에서 부엉이한테 박사모를 씌우죠. 네. 우리나라 그 학습지에도 보면 왜 부엉이 부엉이가 많아요. 막 이렇게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결을 하면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누굴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그때 2회차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입이 딱 그랬어요. 지금 내담자분 네, 부엉이 그럼. 양하고 똑같이. 근데 그분은 입이 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삐뚤어진 거를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나랑 대판 싸웠어요. 인간관계가 안 좋을 것이다. 근데 난 우리 학생들한테 난 인기 많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입이 되게 가지런하죠. 네. 얇아도 균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연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나중에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를 변지라고 인터넷 쳐보면 변지 딱 치면 나와요. 변기 아니고 변지. 편지. 이게 뭐냐면 이제 머리가 털이 난 부분하고 이마하고 경계 부분 네. 저기 보면은 잔털 같은 느낌 나죠. 네. 그렇네요. 그쵸? 어. 잔털 우리 좋아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미대 다닌다 그러고 이 아이도 없는데 막 이 아이 뭐 한다 그러고 연극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런 이제 솜털 같은 개념으로 네. 이제 발제 부분 변지가 아니구나 발제구나 또 발제. 헷갈렸다. 편지 땡. 발제. 발제 부분이다. 죄송합니다. 발제 부분에 저렇게 나 있으면 예체능계 소질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네. 대표적인 예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 솜털이 엄청 많죠. 아이유도 그렇고. 네, 예체능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게 끼가 많다 보니까 뭐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런 가능성이 좀 높고 그게 부차적인 거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없는 것 뿐이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니까 머리는 좋게 보여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곤조가 이제 자꾸 띠고 말이 나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을 포기하죠. 선생님을 다 사이가 안 좋았죠. 아, 좋았어요? 네, 어떻게 선생님이랑 또 사이가 안 좋다고. 엉망진창이네.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눈썹까지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 눈썹까지 이마 부분이 초년운이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이제 얼굴에 비해서 이마가 넓으면은 맞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상정, 중정, 하정이라고 해서 상정이 이마고 네. 중정이 그 중간에 코까지 그 다음에 코끝, 코 밑에 인중 시작하는 부분부터 턱까지 하정이라고 해서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초년이 되게 넓죠. 네. 귀 한번 봐도 될까요? 자, 귀도 괜찮죠. 네.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부모의 둥지 속에서 오래 거주하죠. 그래서 계속 나가려고 하죠. 나가야 된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음. 근데 지금 이마 부분이 좀 어두워요. 아, 군데군데 약간씩.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라인도 좀 설려고 하고 있고 어둡고 해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지금 딱 전화이거든요. 아. 굴곡이 있는 아, 딱 저 나이 때 와 있는 거라서 살짝 이제 본인 말대로 독립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이가 좀 나빠질 수도 있고 조심스럽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관상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눈 밑에 점이에요. 아, 여기요? 눈물점인가? 아, 눈물점은 여기 아닌데 네. 저건 뺄 수도 없거든. 그쵸. 이건 근데 왜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에 있는 점은 다 안 좋아요. 그렇답니다. 아. 좋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경기가 뚜렷하고 늘 얘기하지만 경기가 뚜렷하고 도톰하면 좋고 일단 색이 정확하게 진해야 되고 짙을수록 좋고 그런데 지금 희미하고 경기도 뚜렷하지 않죠. 일단 저 부위가 지금 남녀궁 바로 위쪽에 위치. 아, 나 이게 남녀온이에요. 네,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아. 부위 남녀궁, 자녀궁 아. 부위인데 저기에 장애가 딱 서죠. 아. 저렇게 돼버리면은 특히나 저 부위가 지금 오른쪽이거든요. 네. 여자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제 밖으로 보이는 아. 부위가 돼요. 남자는 왼쪽이 밖으로 외향적인 부분이 되고 네. 뭐 다른 의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흠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일단 만나면 남자 저가? 아. 남자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치려고 해요. 일단 나쁘게 얘기하면 네, 네. 좀 그런 성향이 있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해로운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맞아요. 제가 다칠까봐 계속 벽을 치죠. 근데 안 사귀는 건 또 아니에요. 그쵸. 사귀긴 사귀어요. 네. 사귀어놓고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순환이 차라리 빨라버리면 또 괜찮은데 순환이 또 빠른 것도 아니에요. 아싸리 빨리 만나 빨리 해주고 빨리 만나 빨리 해주고 이러면 또 괜찮은데 또 한번 만나면 또 좀 기간이 좀 돼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니까 그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남자 복은 조금 박복한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저번 방송 때 처첩궁 네. 얘기했잖아요. 눈 옆에 네. 네, 처첩궁 네. 또 처첩궁은 또 괜찮아요. 도톰하게 예쁜. 그러니까 남자 문제만 따지고 얘기를 하면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한 대장장이라고 보면 되죠. 두둔. 그럼 늦게 결혼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많이 만나보고 차라리 어차피 힘들 거 모진 놈 만나서 벼락도 맞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쉬어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나면 웬만한 남자 만나도 워낙 모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막말로 더러운 놈들을 만나다 보니까 웬만큼 더러운 거는 또 깨끗한 거가 느끼게 되겠죠. 그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죠. 많이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늦게 하는 게 좋죠. 거기다가 본인이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완성되고 난 후에 그런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하일 가능성도 좀 있고 전 괜찮아요. 연상이라 하더라도 좀 정신력이 좀 낮은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저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데. 욕심이 있는 게 그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또 요구치가 남자에 대한 요구치가 배고파? 물을 계속 마셔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좋은 거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좋은 것만 내 옆에 두려고 해요. 근데 나쁜 거가 옆에 있으면 못 견뎌해요. 참지를 못해요. 불결한 걸. 방금 콧구멍 여러 번 움직여서. 나랑 안 맞다는 걸 이게 다름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불결한 걸로 인지해요. 그래서 인정하려고는 해요. 근데 좀 힘들죠. 안 돼요. 힘들죠. 태생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랬어. 똥도 자꾸 몸에 묻히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 네. 처음에는 막 샤워하고 막 목욕하고 몇 번을 하다가 자꾸 묻다 보면 그냥 툭 털어버리고 말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무뎌져요.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또 사회에 나가면은 남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이성으로 뿐만 아니라 동료로서 남자들 겪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뎌지고 적응되고. 네, 동료는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남자 보는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인격적으로 높아요. 아, 맞아요. 외모가 아니라. 맞아요. 인격적으로 요구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막말로 지금 나이 또래의 남자애들 중에 멘탈이 정상인 애들은 거의 없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20대는 질풍노도식인데 네. 요즘은 그때 한참 많이 놀 때고 물란할 텐데 에너지가 넘치니까 불가능하죠. 약간 이상형이 있거든요. 좋아? 아, 예의 바른. 예의. 네? 갑자기? 와 순간 남자 이거 판다. 와, 괜찮다. 예의 있고? 예의 바른 또라이. 네 발음 웃기다. 네 발음 약간. 웃기다. 미쳤나 아니. 왜 그래? 예의 바른 아니 보이가 어때서?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친구 같아요. 이렇게 동료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로서의 본인한테 맞는 연령대가 남자가 40 정도는 돼요. 또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라 네. 40 나의 남자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해볼 거 다 해봤거나 좀 다 닳고 닳았거나 아니면은 포기할 건 포기했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나이 물론 그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는 애들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숙성은 됐을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핸들링을 해도 그걸 웃으면서 받아줄 것이다. 져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는 게 아니라 져줄 수 있다. 그 정도 아량은 있다. 받아주고, 그리고 본인이 고치라고 했을 때 그걸 납득할 수 있다. 그 정도 정신연령이 되면. 근데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나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뭔가를 요구를 하고 고치라고 했을 때 고치지 않아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지장이 없었는데 왜 너가 나한테 고치라고 하냐. 차라리 너가 고쳐라. 근데 본인이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쁜 건데 네가 고쳐야지 왜 나한테 고치라고 하냐. 적반하장이다. 쓰레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네, 문제가 있다고? 아니, 뭐 쓰레기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좀 제가 납득하지 않는 거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은 좀 결국엔 본인은 무뎌지고 눈을 낮추면서 이제 남자는 다 똑같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좀 다른 것 그때 같긴 가서 해서. 너도 그래? 근데 요즘엔 또 약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에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들 만나면 딱 맞죠. 나이도. 나이대가. 근데 지금 나이에 30대 초반 남자를 만나면 잡혀요. 그것도 잡혀요. 네. 31살, 뭐 2살 이때도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못 차리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남자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랄까 책임감이 없고 자리를 못 잡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딱 질색이잖아요.
계속 누군가 네. 떠오르는데. 네네네.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나 진짜 몰라. 그 부엉이 양 같은 경우는 그 어때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저도 시간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도 하고, 맞추려고 하면 쉽지 않을 테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만나봐야지 알겠죠. 많이 만나보는 걸로. 네.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새끼 부엉이는 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냥하는 기술도 연말해야 되고. 지금 독립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쉐어하우스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그 추천하지 않아요. 쉐어하우스를요. 네. 왜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진짜요? 음. 근데 조금 적응하는 거는 좀 적응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안 들려나?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 쉐어하우스라는 게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청결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요. 그걸 못 견딜 것 같은데. 저 저 굉장히 내 개인 공간은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어지르면서. 안에서도 질서는 있잖아요. 아, 본인만의 맞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먼지가 굴러다닐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언제 굴러가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 안 되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힘들겠네. 안 되나? 생활 공동체. 아무튼 생활 리듬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일단 둘이서 사는 것도 맞추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꺼번에 여러 명이랑 있으면 또 아니면 차라리 본인이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쉐어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뭐 굳이 내가 만들기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부엉이들은 부엉이들끼리 놀으라고. 야행성 동물인데 그 주행성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양쪽 다 힘들죠. 근데 그러고 싶어요. 가능만 하다면. 주행성 동물들 뛸 때 야행성 동물 자야 되고 야행성 동물이 날아다니는데 주행성 동물이 자고 있고 서로 수면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또 부엉이는 부엉이만의 생활 패턴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좀 권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돈이 드니까. 돈이. 저 너구리인데 그래요. 저희 동거할까요? 네. 네, 같이 할래요? 괜찮으세요? 나 좋아요. 너 커밍아웃 하니? 요즘에 그 여성인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진짜? 그 에너지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는 에너지가. 그래 이해한다. 그래. 좋아요. 나 저는 소파에서 살게. 근데 이 집은 너무 추워서 안 되고. 저희 뭐 다음에 다른 레지던시 가면은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진짜 좋아요. 오세요. 일단은 지금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그렇게 하는 사실 거죠. 집이 편해요. 주변에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나쁘지 않은데 그냥 혼자 사는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왠지 제가 권하는 거는 뭐 쉐어도 좋고 뭐 동거도 좋고 다 좋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작업실 개념이랄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어떨지. 여러 명이서 같이 혼자 숙식을 해결하고 거기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또 회사 다니고 있는 중이긴 해서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해요, 사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좀 난감하네요.
동거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아닌가? 약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배우는 거 그런 개념으로 동거를 바라보면 동거라는 건 나쁜 동거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배움이 본인한테 상처가 된다고 하거나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번 방송이 뭐 이별 특집인 만큼 계속 이별치라고 언급을 하는데. 아니 네, 이게 좋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네, 좋아요. 이제 부엉이 양이 또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쓰레기들도 많이 경험하고 쓰레기통도 좀 큰 거를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약간 막말하는 것 같아. 시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때려도 돼. 눈이 높으니까. 눈 가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별 특집이나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어갖고 하니 이제 그런 눈에 안 차는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했던 얘기 마저 하면 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동거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동거를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고, 특히나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굳이 그 전에 스트레스를 미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그 받은 만큼 꼭 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푸는 거를 애인이랑 만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푸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부엉이 양이 좀 조심해야 될 관상이나 좋아요. 이런.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동거를 하든 연애를 하든 간에 이제 조심해야 될 남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사람한테 이제 연애하고 관련된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처첩궁이라고 했죠. 눈 옆에. 여기가 어둡거나 뭐 그런 것도 나쁜데 가장 안 좋은 건 그게 잔주름 있는 애들. 첩첩궁에 잔주름이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잔주름 있는 애들. 차라리 하나가 쫙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선이 굵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일단 안 좋은데 특히나 자잘하게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웃을 때 말고 그냥 있을 때. 100% 바람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면 아무래도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거에 좀 탐닉할 경우가 있겠죠. 약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름 가 있는 사람은 여자들이 봤을 때 좀 매력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업자로서는 상당히 매력은 없는데 뭐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밑 부분 거기가 남녀궁, 자녀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마르면은 이제 뭐랄까 육체적인 성향이 좀 없고 그다음에 여기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좀 짐승에 가까울 정도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 두터우신 것 같은데 김쌤. 나 얇은데. 여기 밑에 다크서클은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안 치는 거예요. 애교살이? 도톰한 애교살만. 나는 없어요. 나는 다 죽었어요. 나이가 43인데. 죽는구나 이렇게. 나 힘들어요 나. 우리 집 사람들 꼼짝도 못하는데 왜 이럴까? 아무튼 간에 고맙고요. 그래서 그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이제 거의 24시간 365일 발전기인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밝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탐닉하는 여성분이면 그런 사람이 괜찮죠. 정력이 좋다는 얘기니까.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받침을 해줘야 밝힐 수 있는 거지. 좋아봐요. 없잖아. 아유 참. 깔끔하네요. 아스팔트인데. 힘들어? 흡입을 좀. 일단 그거
기본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죠. 바람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그에 파생되는 의미들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육적이냐 육적이지 육체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도 나오고 그러니까 처척궁하고 그다음에 남녀궁, 자녀궁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바람기가 많을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충실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나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속궁합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볼 부위가 어디냐면 코예요. 코는 성격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크고 길고 그럴수록 자기 자아가 강해요. 근데 남자가 코가 길고 크고 이러면 얼마나 자기가 내가 낸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잘 안 져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나한테 맞춰주고 싶다. 맞춰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남자는 피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돈은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니까 내가 낸데 하는 거예요. 근데 코가 작은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돈은 잘 못 벌어요. 근데 코가 작으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가 작으면 아무래도 좀 지지적이에요. 코가 길면은 내가 낸데니까 보수적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가 작으면은 좀 진보적이랄까 진취적이랄까 그래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요. 긴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코가 다들 좋은 편이에요. 대체로 길고 높고 콧볼도 크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방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코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좀 따진다. 그러면은 코 큰 사람 아니면 코가 바른 사람 찾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나보다 길이 드센 남자 싫다. 내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코가 좀 낮은 사람 그리고 좀 작은 사람 소담한 사람 너무 또 엉망진창이면 안 되니까 좀 짧은 듯한데 비율적으로 도톰한 사람 그런 사람 이제 복코 같이 그런 사람 찾으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따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입이에요. 다 보는 눈, 코, 입 다 보는 거. 관상은 원래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은 그 성향은 드러나기 마련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니까 이제 세 군데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입만 딱 얘기할게요. 다른 부위는 어려우니까 네. 이제 입이 일단 삐뚤어진 사람 있죠. 이제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균형이 안 되고 한쪽이 올라가 있거나 그냥 삐뚤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입에서 말을 할 때 막말을 좀 해요. 제가 좀 외국 때 빗들어져요. 딱 그런 사람들이 보면 웃을 때 보면 한쪽 입술이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비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알죠? 썩소. 썩소 같은 느낌. 아,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요.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비수를 꼽는. 그리고 남자가 입술이 얇으면 얇을수록 또 그렇고 까탈스럽고 이때 반대로 입술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이제 소화를 잘 시키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럼 눈을 보면 되겠네요. 그럴 때 눈을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남자친구 사귈 때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자꾸 놀려고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입이 두터운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친구들을 잘 챙기고 여자친구 뒷전인 사람들.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적당히가 어렵네. 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엉이 양에게 합당한 남자를 방금 얘기한 거에 대입해서 보면 일단은 서쪽궁에 주름은 없어야 돼요. 바람기는 없어야 되고 불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밑 같은 경우는 빛깔이 좋아야 되고 애교살이 도톰하긴 해야 돼요. 약한 남자도 싫거든. 네.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한 길이 그러니까 부엉이 양 정도 되는 거에다가 이제 살이 좀 붙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호 같은 느낌의 약간 근데 길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음. 그러면 내가 낸 데가 되거든요. 음. 그 어떤 콘지 알겠죠? 네네네.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 근데 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이 제가 원하는 상이기는 해요. 네, 어. 이제 거기다가 입이 청소해야 되죠. 음. 삐뚤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보면 웃는 입 느낌 알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가 좋거든. 음. 근데 너무 두터운 것도 안 돼. 음. 왜 질투가 좀 있어요. 남자친구를 남한테 뺏긴 걸 별로 안 좋아해. 음. 남자 여자든 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음. 입술. 음. 좋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갑자기 하면 좋아. 사실하는 건 아니고. 그 케이스를 보라는 거죠. 아. 케이스만 보지 왜 자꾸. 저 약간 그 음. 좀 무던하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그래. 얘가 무던하긴 해요. 진짜? 아 진짜? 성공 팔까? 괜찮겠어? 좋아하는데. 그냥 본인 얼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음. 지금은. 음. 근데 얼굴형은 얄쌍해야 돼요. 음. 본인은 음. 조금 얄쌍한 그런 스타일. 아. 이 좋아요. 음. 이게 강단이 없거든. 남자가. 음. 너무 빼쪽하면 안 되고 좀 얄쌍한. 이게 살이 좀 없는 스타일. 그렇.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좀 살이 있는 스타일들이 보면 20대 30대 때 살이 있잖아요. 좀 육덕진 느낌 그러잖아요. 네. 밝혀요. 아. 아주 뚱뚱한 것도 모르겠는데 아. 적당히 좀 탱글탱글한 느낌 좀 밝혀요. 본인한테는 안 맞죠. 약간 마른 느낌이 좋아요. 아니면 단단하거나 살이 퍼져 있는 느낌이 절대로 안 돼요. 그 퍼졌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본인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 저는 알겠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단단하게 살이 좀 있더라도 단단하게 붙어 있는. 두더지 괜찮다. 네. 두더지 괜찮네요. 두더지. 그게 괜찮다. 그렇게 단단하게. 네. 뭐 자리 만들어보세요. 진짜 중매 특집 방송으로. 돈 받아라 돈. 우리 이렇게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스타일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성격이기 때문에 음. 코든 입이든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입술이 너무 두터워도 안 되지만 얇아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살이 붙어 있고 딱 봤을 때 입술이 모양이 평범하다는 느낌. 그리고 콧대가 절대 삐뚤어지면 안 돼요. 콧대 본인도 살짝 삐뚤어졌거든요. 네.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좀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삐뚤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눈 큰 사람, 눈이 좀 심하게 크고 돌출되어 있는 사람은 좀 별론가요? 별로예요. 냥. 두더지도 약간 그렇게 돼 눈알이 있어요. 튀어나오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군요. 근데 눈보다는 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비뚤어진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그렇지 말을 예쁘게 하는 맞아요. 사람이 과하게 하지 않는 사람. 네, 맞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사람 위주로. 그럼 말을 많이 해서 정리는 안 되는 것 같다. 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척척국 남녀은 코 입을 잘 봐라. 아 네. 눈, 코, 입 잘 조화를 봐라. 잘 봐라. 음, 오. 꽤 했나요? 네. 계속 아 하자. 진짜 재밌다. 네. 어차피 특집인데. 그러면 일하는 파트너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같이 일하기가 좋을지 파트너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 이상형의 반대로. 내가 낸대 하는 사람. 아 이 맞아요. 파타로는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쳐내거든. 내한테 안 땡기는 일 욕심이 많은 사람. 그 경쟁이 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나하고 같이 일을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파트너는 좋아요. 대신에 그런 사람 절대 사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죠. 네. 그 사내 연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 그렇구나. 의도하진 않았어요. 아, 사내 연애였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가지고 진짜 몰랐다니까. 난 죄가 없다고. 정확하게 찝어주셨네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동거랑 이제 팟캐스트랑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이제 부엉이 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좀 잘 맞을까요? 뭐 아까 예체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예 예체능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체능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 친구 만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예술가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주체는 아니에요. 네. 그 외에 모든 일은 다 가능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왜 그러나 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건 다 가능해요. 재능이 없어요. 미안해요. 약간 예술적으로 감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능이 있으려고 하면 논리적인 게 좀 무너져야 되는데 본인은 일을 하면서 체계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죽죠.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그 창의성을 키우고 싶고 또 그러고 싶은데 돈이 그리고 지금 또 안정적인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람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창의적인 인간들이 싸질러 놓은 그 무질서함을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수습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창의적인 예술가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죠. 저는 근데 기획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획이지 뭐. 네, 그렇죠. 그러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그렇고 뭐 지금은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경력도 경력이고 일단 거기서 어떤 정도 일정 수준의 직책까지 오른 다음에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거, 독립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순리상 맞아요. 그럼 제 거를 뭔가 만들어내는 건 좀 힘들까요? 내 거를 만든다는 거. 내 컨텐츠 개인 사업자를 낸다던가. 사업자를 낸다든지 뭐 회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으면 괜찮아요. 부딪히는 부분이요? 음. 뭐 나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소한 팀장급 이상 되고 난 다음에 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내 팀을 꾸릴 정도의 사회적 능력과 인정을 받는 정도 되면 그때는 창업이 됐든 독립이 됐든 해도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가치 있는 일을 좀 추구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부엉이 얘기를 하면 네. 본인이 사냥 기술이 완숙해지면 그때 생각하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서투르잖아요. 굶어 죽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굶어 죽어요. 지금 배고프니? 배고픈 것 같은데? 물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둥지 회사가 둥지겠죠. 네. 거기서 충실하게 배우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의 연장이 되겠죠. 네.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긴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말고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회사를 나갈지 말지, 내 거를 할지 말지에 최대한 대해서. 붙어 있어요. 네, 그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쫓겨날 때까지 붙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팀장까지는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 정도 연습도 하고. 스킬을. 그러니까 부엉이가 혼자 사냥이 가능할 정도. 음. 까지는 하고 독립이 되게 일적으로 그런 다음에 진짜 독립을 하는 게 맞죠.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팀장급 정도 되면은 내 나만의 인맥과 뭐 소위 말하는 거래처 뭐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럼 확보한 다음에 하라고. 네.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오케이. 참 그 남의 돈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실험 해볼 수도 있고 기술 부족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남의 돈 받으면서. 그럼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 목숨 나가니까. 맞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누구처럼. 누구요? 몰라. 그래요. 스타일이 짜니님이랑 좀 겹치는 게 있지 않나. 근데 계속 닮았다고 해요. 난닝겐 음. 그분도 그렇고 닮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짜니님이랑.
종류가 좀 달라요. 음. 왜냐면은 이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히스테리컬하고 조금 날카롭게 일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할 때는 엄청 무식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우리 짠이는 일단 일을 무조건 저돌적으로 해놓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 부엉이 양이고 네. 그만큼 예민하게 일을 한다는 거니까 맞아요.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하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하죠. 일단은 일을 중요시한다는 것도 비슷하고 화이팅. 화이팅. 좋은 관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부엉이 양을 많이 지금 같이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랑해? 저는 되게- 되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짜니님이.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작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궁금한 사람이었긴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게 날카로움이구나를 느낄 거야. 예민함이란 이런 거구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예민할 수도 있구나. 조언이면 괜찮으세요? 안 예민하신 성격인가요? 엄청 예민해요. 저는 도라입니다. 더 예민할 것 같은데. 좀 나보다? 달라요. 다른 예민함이에요? 지 혼자 지랄하죠. 좋아하는 지 혼자 지랄하는 스타일이고 부엉이 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티는 안 내도 티가 나더라고요, 다 되게. 알아요. 그래서 다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성과물이 나오니까 그 예민함을 컨트롤하려고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저래야지 일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또 짬밥이 안 돼서 누구한테 뭐 히스테리를 부리지는 못하는데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 왜? 네. 일할 때. 쟤는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이게 쉬운 후배는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는.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뭐 뒷담화도 쉽게 못하죠. 이 정도면. 아 그래요? 부러워요. 저는 엄청 부려먹고 누가 부려먹어? 누가 묵묵하게 일하니까 괜찮은갑다. 힘들다고 해요 빨리.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힘들다. 잘 들어간다. 아싸. 이별 얘기를 하나도 못했다.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저도요. 뭘 물어보려고 하길래. 근데 해당사항이 없는 게 제가 이별 특집을 처음에 건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뉴스에서 얼마 전에 그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못 봐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좀 데이트 폭력하고 또 다른 느낌의 그래서 이별 특집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내담자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 생각할 때 난닝개를 놓고 인간이 아닌 아이를 놓고 4명이서 살려고 했거든. 그거 그러면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빼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음에? 근데 또 좀 아닌가? 급디 고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오늘 부엉이 특집 하고 다음에 이별 특집 제대로 하는 걸로 그래야 연장선으로. 되나요? 중매 특집으로 가죠 오늘은. 두더지를 좀 소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중매 특집 한번 할까? 좋죠. 두더지군하고 이제 또 부엉이 양 또 모셔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두더지 님이 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는 워낙 밝히는 애라서 불행합니다. 여자라면 그냥 사족을 있으니까 그때 방송 그래 안 들어봤어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대학도 가지고 계세요. 진짜. 네. 그러면 대학도 가지고 있네요. 굉장하네. 친해져야 될 텐데. 그러면 궁금한 점 혹시 또 있으신지? 막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서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한 거야? 되게 잘 말해주셨어요. 피해야 되는 관상, 만나야 되는 관상. 네, 다 궁금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버렸네. 근데 확실히 부엉이 양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 선생님들이 많아. 네. 진짜로 선생님들이 많아요.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얼굴이 많아요. 지금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것 중에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나중에 경력이 좀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강사라든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경력으로 내 하는 분야에 건데. 대해서. 어차피 뭐 대학을 못 나왔어요. 아, 대학까지는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차피 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도 잠깐 맛만 봤는데 네. 대학하고 또 달라요. 그냥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저는 대학원 가는 게 괜찮을까요? 예. 나중에 근데 나중에. 그냥 이제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그때 가도 돼요. 시험 해도 돼요. 잠깐 필요하면 하면 돼요. 좀 나이가 들고 나서. 들고 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 남으면 지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대학원 공부라는 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거든. 야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시험 할 수도 있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논문이 문제인데 또 대인강이 좋으면 또 해결되니까. 공부도 공부인데 대학원 약간 늦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 분야도 있고 일을 하다가 이제 가면은 그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원에서 만나니까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나. 그래요. 만날 필요가 없대. 근데 이제 제대로 나이 맞춰서 가면은 교수들한테 이제 막 시달리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분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그렇게 교수들이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서 상관은 없어요. 필요하면 그 분야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라든지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학위를 원할 때가 있어요. 네. 석사나 박사를 요구할 때 있어요. 그때 가서 해도 돼요. 또 굳이 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하는데 이제 그 자존심 문제지. 내가 이게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돈을 적게 준다. 그러면은 빡치잖아요. 해야겠다. 그럼 그때 따면 돼요. 그런 경우 아니면 굳이 딸 필요는 없어요. 네. 없고 잘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말고는 또 괜찮을까요? 아니 남자 문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난의 연속일 거다. 뭐 지금은 뭐 힘들어도 괜찮죠. 거의 뭐 택동이 거의 국공합작에서 져가지고 이제 대장정을 하잖아. 모르나? 역사에 잘 모르겠어. 알제닌 알제. 그 알제 그 엄청 막 죽고 막 그러니까요. 거의 그 수준으로 그냥 중국 대륙을 횡단하듯이. 너무 없나? 네. 이제 25이니까 어우 1년에 2명씩만 미친놈을 만나도 그럼 뭐 지금 뭐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연애는 끊임없이 할 것 같은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습관적이죠. 본인 스스로가 좀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좀 낯을 또 많이 가려서 그러니까 낯을 가리는데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가리고 있죠. 막 철판 깔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낯을 가리니까 네. 온기를 놓치지 않는구나. 뭐 한번 문 애들 그 처음에 그 남자분들도 저한테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조신하고 얌전하고 그럴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착한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잘 모르는 거죠. 뭐. 정말 성격 대단해. 이게 살짝 잘못 보잖아? 그 문근영 얼굴이 나와. 문근영 맞아요. 닮았어. 살짝 잘못 보면 문근영 얼굴이 나오는데 잘못 보거든요. 문근영 씨도 성격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근데 뭐 그래요. 진짜 문근영 닮았네. 그러지 마. 잘못 봐야 돼. 사실로 봐. 매지가이 보듯이. 아이고. 이쁘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하고. 네. 이쁜 걸로 하고요.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이제 시간도 다 됐고. 오늘 방송은 투서가 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저번 방송도 그랬는데. 극단적인 막방. 막방이었어? 마지막 막방입니다. 진짜요? 이렇게 막방을 제가 특집 방송 한다면서요? 이 시즌 막방이 아니라 오늘 막방. 막 하는 방송. 그 막방.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동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재밌네요. 도움 많이 되셨죠? 네, 그랬으면 엄청 됐죠. 엄청. 오늘만 어떡하고 방송 엉망진창인데. 오늘 출연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뭐 되게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잘 놀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이별을 뭐 좋은 이별은 있지 않겠지만 오늘 이별 특집 아니었다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저 어떻게 할까? 난닝이랑 넷이 하자고. 네네. 사무적인 말투하고 재밌을 것 같아. 사실 난닝겐이 제일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 기사들도 좀 스크랩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은 그 이때까지 이성과의 동거의 방송에 초점이 두었다면은 좀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이 좋을까라는 식의 방송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을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우고 어떤 사람과 동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케바케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틀린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돈 내고 나한테 궁합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많이 연락 주세요. 이러다 성불하겠어 내가. 좋은 일 너무 많이 해서. 공덕이.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 짜니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